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법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한자어로 바꾸면 뭐 사고력 정도 되려나? 그러겠죠? 뭐 글 쓰는 힘을 뭐 보통 뭐 필력이라고도 하고요. 뭐 상상하는 힘을 뭐 상상력이라고 할 것이고, 뭐 어떤 거를 새롭게 막 추진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기도 하고 뭐 그러죠. 뭐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하는 이 힘의 사실 정의 이거 하나만 놓고도 사고력이 아니라 좀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이제 투자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열심히 적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 랭구님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런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야, 기획력이 참 뛰어나시네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막 책도 집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 냈을 때는 야, 뭐 필력이 좋으시네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스타트업, 집사 같은 서비스들 이제 할 때는 처음 탁 나왔을 때 2006년도, 뭐 2005년도 말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나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법,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참 철학자스러우세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뭐 통찰력, 기획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결국 이게 다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하는 힘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만 알면 사실은 저에게 물어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 반 장난 반으로 저는 그냥 랭구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 지금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보통 현실은 어떠냐면요. 현실은 우리가 지금 엄청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떠냐면 보통 우리 다 대한민국의 뭐 가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럴 텐데요. 보통 퇴직에 대한 압박이 거세죠. 그리고 다니던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도 가족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서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20년 정도 쭉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퇴직이 코앞에 닥쳤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맨 땅에 헤딩하기는 싫고, 그래서 보통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이제 뭐 종잣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식에 손을 대거나 이제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이미 알려진 브랜드, 뭐 잘 구축된 시스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의 지혜에 도움을 받아서 리스크를 막 줄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모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 그 새로운 일의 특성이 무엇이고 뭐 타겟은 누군지 어떤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지 뭐 그런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분별력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도 생각하는 힘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경험담을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생각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빨리 그만둘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만나는 지인분들에게 나는 1년 뒤에 회사를 나갈 것이야, 나갈 것이야, 나갈 것이야를 수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날이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소심하게 시작한 게 뭐냐면 블로그에 글 쓰는 거였거든요. 블로그에다가 그동안 내가 즐겁게 공부했던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을 진행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냐면 부동산을 정말로 잘하고 훌륭한 분들은 또 책도 쓰고 제가 뭔가 도움을 받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상냥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초보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상냥하게 글을 써주지를 않아요. 중간중간 생략된 게 너무 많아. 나는 1도 모르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거다 싶었어. 전문가들은 결코 상냥할 수가 없구나.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야, 여기는 블루오션이구나. 내가 요만큼 한 거를 요만큼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밖에 없겠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정보도 참가하고 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야, 투자들은 여전히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기동량 투자를 하더라. 그걸 제가 깨닫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카페도 만들고 뭐 물고기 잡는 법 그런 강의도 제가 했죠. 왜냐면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많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걸 기획해서 제가 15년도부터 강의를 했죠. 근데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족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 말고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스터디를 운영했었죠. 왜냐면 토론할 수 있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로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터디를 안 하죠. 많아지면 보통 저는 안 하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시작 캠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동산만 하면 모든 인생이 다 바뀌고 뭐 훌륭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대요. 부동산 투자자 그 리드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돈은 요만큼 벌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뭘 내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걸 통해서 돈이 더 빨리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부동산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 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 영상들 다른 채널들 보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과간이에요, 과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업자들 뭐 거의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개차반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영상들의 뷰가 높고 막 그 영상에 막 댓글 옹호하는 댓글 달고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야,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진실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또 재미난 주제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떤 1인 지식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는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자기 재능을 살려서 뭔가 끼를 발산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장이.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만나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올해 한 6개월 정도 제가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한번 오픈할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과거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시작했나라고 보면 저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 과거에 제가 없어서 아쉬웠던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시작했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와이프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는 언제부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여보가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장표에다가 꼭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 딱 3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3단계로. 딱 1, 2, 3단계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죠. 그 생각들이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딱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만약에 내 생각이 10%라도 맞았다면 나는 벌써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생각이 100% 틀렸다고 탁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만 보여요. 믿는 것만 보게 돼요. 이 세상은 이게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믿는 것만 보거든요.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하락하는 팩트만 딱 뉴스에 뜨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 잘했고 못했고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내가 그걸 깨우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보통은 누군가 주위에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정답지를. 그 가까이에는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 조금 더 멀리는 친지, 친구들, 조금 더 멀리에는 미디어, 또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틀린 정답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틀렸다고 내려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바리케이트 치는 것도 좀 필요해요. 2단계가 가면 기존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틀린 답이니까 이걸 탁 내려놓고 나면 내가 떠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들어봤던 그럴싸한 그런 거거든요. 그거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다 틀렸다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한 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실행을 통해서 아주 작은 성공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생각이 역시 맞구나. 그때부터 온전히 나를 믿고 나를 100%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게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게 되죠. 물론 좋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절대 다수가 하는 말을 절대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1, 2, 3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1단계가 기존 내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스펙을 쌓으면 될까? 택도 없는 소리죠, 사실은.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인생이 바뀔까? 책 읽고 리뷰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그런 블로그들 얼마나 많죠? 근데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있죠? 정답지가 다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창업을 해야 될까? 너무 두려운데 아니야, 그냥 창업하면 다 망한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부동산 해야 될까?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데 해야만 하는 거고요. 대출 해야 될까? 대출은 위험한 거라고 하는데 대출은 우리가 적절하게 좋은 대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집을 줄이고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불편함은 우리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들. 우리는 무조건 그걸 선택해야만 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죠. 제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틀렸다.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정답지를 근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까? 그 원인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테드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깨우쳐주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테드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 관해 무지하지 않는 법 이렇게 영어로 돼 있긴 한데 한글 언어로 번역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셔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보고 예전에 3, 4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 생각을 이렇게 남겨놨던 글도 있어요. 이건 제 블로그 주소거든요. 여기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퀴즈가 처음에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1, 2, 3 이거 뭐 객관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돼요. 자, 퀴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해마다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숫자가 지난 세기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1, 2, 3으로 그냥 숫자 탁 적어주시면 돼요. 뭐 틀려도 뭐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1번, 뭐 2번, 3번, 2번, 2번, 1번, 3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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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제 컴퓨터에 뚝 넣어가지고 삐리릭 돌려보면 좀 여러분들도 숫자 올라오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되게 많이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되게 많이. 정답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퀴즈가 한두 개 더 있거든요. 자, 이렇게 1번은 딱 끊고요. 1번은 끊도록 하고요. 하하. 네, 이게 뭐 2번도 좀 많고 3번도 좀 많았고 1번은 2번, 3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자, 남성들의 경우는 보통 뭐 30년대가 30세. 아하. 자, 전 세계에서 30세 여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을까? 전 세계 30세 여성은 보통 남성들은 보통 8년 정도 다녔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로 평균치를 냈을 때. 자, 7년, 1번은 7년이고요. 2번은 5년, 3번은 3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마도 이 문제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학교를 조금 덜 다녔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으로 지금 뭐 설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퀴즈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만 더 나갈게요. 자, 2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퀴즈 3번 나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빈자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극빈자는 하루에 먹을 식량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 극빈자의 비율은 거의 2배 증가했다. 아니다. 거의 비슷하다. 아니다.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다. 정답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정답을. 제가 지금 이 퀴즈를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퀴즈를 제가 왜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왜 풀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뭐 편견일 수도 있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정답지를. 1번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1번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정답은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해 50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50만 명이 죽었는데, 사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수가 급감을 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답변은 어떤 게 제일 많았죠? 좀 많이 분산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A가 50%였고 B가 38%, C 12%의 사람들만 C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테드, 실제 이 라이브를 하면서 테드 참가한 방청객들한테 바로 이거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바로 문제를 풀겠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분산이 됐어요. 그리고 동물 우리 침팬지 있죠. 침팬지한테 요걸 했더니 33%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결과도 이 침팬지의 결과보다 뭐 조금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정답지는 여기 있어요. 지금 남성이 평균 8년 정도를 다녔다면 여성은 평균 7년 가까이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스웨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6%, 45%, 5년이다, 3년이다 정답지가 제일 많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거기 같은 경우는 5년이다가 많았고 나머지 좀 분산됐던 것 같고 테드 실시간 방청객 같은 경우도 7년이라고 적은 사람이 제일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사실은 2번, 3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테드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정답 기억하세요? 극빈자. 하루에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밥을 잘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답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단 5%만이 여기 체크를 했고 테드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도 거의 한 3분의 그러니까 2번, 3번이 막 갈려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물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편견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제가 뒤에다 넣었어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실제 정답은 이거예요. 과거에 이제 1975년도는 극빈자의 수가, 그러니까 1달러밖에 못 버는 사람들 숫자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리고 중간이 정말 작았고, 좀 이렇게 상위권들이 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봉오리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렇게 중산층들, 하루에 10달러씩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나머지 싹 이렇게 분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빈자 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 이유, 이 해당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책들, 그리고 그 오래된 책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이 뉴스 미디어의 이 과장, 위기 조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편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곡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 모든 게 나빠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아진다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불안하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다들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면 좀 나아간다, 좋아진다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곡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립되고 있는 데이터 있죠. 양립되고 있는 데이터.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가운데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 가운데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또 좋은 모습이죠. 극과 극이 아니라 평균이 항상 있다. 세 번째는요.
보통 이제 보통 이렇죠. 우리가 배가 불러야 개인의 여유가 있어야 사회 발전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 기부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먼저 돈을 벌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뭐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막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창업을 하고 싶어. 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될까? 보통은 안 된다라고 결론 짓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보통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막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거래가 뜸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세가가 조금 조정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게 되게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세기부터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금 우리 지금 배웠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아진다 쪽으로 정답을 탁 표시하면 돼요. 정답은 1번이겠죠. 1번이겠죠, 당연히. 이제 답하는 게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상승한다, 거의 같다, 하락한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여유를 추구할 거예요.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많은 부동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또 볼까요? 부동산 부자의 숫자는 지난 세기부터 어떻게 변해왔을까? 거의 2배 이상 많아졌다, 거의 같다, 아니면 거의 줄었다. 이렇게. 아마도 또 1번에 가깝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1번 타이핑하기 바쁠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까요? 자, 1번은 돈을 여유 있게 모은 다음에, 2번은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3번은 바로 지금부터.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저는 바로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보면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종잣돈이 없다고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최근 1개월 동안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투자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 현금 흐름 100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미션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종잣돈을 모아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예요, 2단계. 기존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미 우리가 지금 정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뭐 사고력 향상 수업을 듣는다. 무슨 코딩 수업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 유행에 따라 수업을 듣는다.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대중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답은 다 틀렸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닌다? 안 간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 입시 준비한다? 안 한다. 90% 이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안 한다.
취업을 한다, 안 한다, 적금 든다, 안 든다, 보험 든다, 안 든다, 뉴스 본다, 안 본다, 책 읽는다, 안 본다, 책을 쓴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광하는 것들이. 근데 이 열광하는 것들이 일단 우리는 좀 틀렸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게 왜 틀렸는지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이렇게만 할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만 할까?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 있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들이 왜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보다 더 정답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행동하고 나서 실제 결과가 어떠한가. 그거를 경험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기존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이건 제 와이프가 저에게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놨죠. 그 다음에 나의 편견을 갖도록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것들과 좀 단절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내가 익숙하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 익숙하게 채팅하는 사람, 카카오톡 하는 사람, 그분들도 사실은 포함해요. 왜냐면 그분들 생각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단절한다. 단절하고 나면 더 이상 나에게 푸시하는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뭐 미디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제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도 이미 다 내려놨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거기서 현상을 바라보는데 대신에 그 현상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그 근본에 대해서 좀 많이 팔려고 하는 철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정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있어. 과거에는 내가 이게 정답지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봤더니 내 이웃 아주머니도 이걸 하고 있고 내 친구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뭐 맞는 거구나, 안정적이구나 하면서 그걸 해왔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야지 하고 다른 길을 좀 하려고 봤는데 그걸 막 억지로 찾아봤더니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찾아보면 성과가 너무나 훌륭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생각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 좀 될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3단계는요, 이거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보통 우리가 실행을 할 때 바로 실행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이 메커니즘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생각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결론 내리는 걸 정말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지금 이 아파트가 괜찮아 보이는데 살 건가 말 건가? 이 뭐 모든 선택에 있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오늘 뭐 점심 때 뭐 먹을까 이거 선택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생각이 되게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정돈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돼요.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집안 이렇게 공간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한 사람만이 정리정돈을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고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한 번 할 때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싹 치우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이쪽으로 가고 저 물건은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세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정리정돈을 되게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마지막에 결론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글을 아무 글이나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 온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대. 우리 아이도 지금 유치원을 좀 가야 되는데 올해부터 유치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를 맞닥뜨리자마자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상상의 날개만 펼치지 마시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그렇게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거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정돈돼요. 그리고 그걸 쓰다 보면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이야기를 또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글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고요. 아무 글이나 쓰지 말고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딱 좁혀서 깊은 글을 써야 돼. 깊은 글. 그냥 얕은 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되게 깊숙하게 내려가 봐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영어가 꼭 필요할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 아닌가? 아니, 돈 많으면 그냥 한 월급 30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영어 번역 통역사를 그냥 항상 대동시키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친구가 번역해서 나에게 들려주면 나는 의사결정 판단만 하면 되고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시간에 내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나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왜 그게 꼭 정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글쓰기 좀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본을 쫓아가고 내 생각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글과 말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충돌이 팍 일어나요. 충돌이. 야, 뭔 소리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넌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이들은 무조건 어린아이 때부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얼마큼 잘 될지 몰라, 사실은. 근데 어디서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내 선택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되죠. 사실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든 거일 뿐이에요. 그냥 무작정 뭘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시를 그렇게 든 것 뿐이에요. 자, 요약해보자고요. 그러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 이 3단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1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 그리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2단계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또 좀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능력들은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경험과 훈련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경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져요.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결론적으로는 지혜일 거거든요. 이 지혜는 뭐 1단계 하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3단계가 버무려지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이제 일으키면서 시너지가 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했던 것들 이렇게 뭐 쭉 나열했는데 직장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전무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창업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이디어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아이디어 노트만 한가득 적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그걸 꼭 필요하는지, 왜 내가 그걸 지금 잘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답할 수 있으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였는데 계속 막 쌈박한 아이디어만 떠올리니까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간 자유인이 너무 간절해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시작을 현장 답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책 한두 권 보고 현장 답사부터 저는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강의를 듣고 준비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현장 가는데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는 그냥 차비하고 뭐 기름값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쓰기 할 때 블로그 하라고 제가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전문가들은 절대 초보자 시작으로 친절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게만 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 것들도 여러분의 발자국을 하나씩 좀 남겨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결과를 구하면 하나를 얻지만 과정을 구하면 열을 얻는다. 어,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뭐 이메일로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결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과정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후자는 하나가 아니라 열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최근에 그 박효신 노래 특히나 지난달에 지지난달하고 박효신의 그 야생화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에 흠뻑 취해가지고 무한 반복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곡을 도대체 누가 썼을까 막 보다가 박효신이 작사 작곡했다고 적혀 있던데 또 가까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뭐지? 라고 봤더니 이 정재일 씨가 같이 보니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지? 하고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저는 사실 부동산보다 사람을 더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야 뭐 경력이 뭐 거의 뭐 음악 천재더라고요. 음악 천재. 중학생 때부터 그 한상원 그 기타리스트 밴드 그분이 이 중학생 알아보고 너 정말 베이스 잘 치는구나 하면서 중학생을 밴드 실제 그 프로 밴드에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과거 이제 뭐 이적 가수 뭐 다른 그 훌륭한 가수들 그룹에 속해서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 뭐 윤상 뭐 김동률 유희열 이런 훌륭한 이제 작곡가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윤종 그 박효신하고도 무슨 군대도 같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등병 때부터 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인 음악도 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뮤지컬 음악 감독, 거의 뭐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 5개 이상 악기를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고 이것들을 기획하는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 간략하게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여행을 가서 이런저런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철학적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음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음악 외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더 알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워낙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제를 구원하는 또 하나의 손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데드라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울랄라 울랄라 이름이 못 넘기네 피나 파우슈도 같은 고백을 했다.
대중음악은 제가 조금 늦게 작업하면 앨범을 조금 늦게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연 예술은 안 되죠. 제가 음악을 늦게 주면 다른 사람이 연습을 하지 못하거나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회사 일 말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혹시라도 있나요? 부동산 공부를 의무적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압박감을 혹시 느끼고 있나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혹시 만들어 두셨나요? 제가 매주 실시간 라이브를 하잖아요. 이 라이브를 하려면 매주 준비를 하겠죠. 제가 라이브를 안 했으면 아마도 그냥 띄엄띄엄 시간 날 때 뭐 하지 뭐 하면서 제 셀프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근데 라이브라고 하는 틀을 딱 만들어 버리니까 9시 되면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지라고 자꾸 이걸 누르고 있을 텐데 그 압박감에 제가 무조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저를 항상 이런 환경 속으로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특히나 저라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핑계를 잘 대고 그런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진짜 50%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마비되지 않을 것. 지금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비되지 않는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대중들은 좋아하겠지 라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그거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예술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너무나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되지 않은 삶을 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항상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는 마음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대체 무엇이냐라는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감정이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한 대목에서 되게 많은 이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교차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여러분 경험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마음이 마비가 되면 공식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는 업자가 될 테니 이것이 예술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꿈이 뭔가요? 했더니 많은 사람이 정재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작품을 한 사람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들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답변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은 명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도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음악 작업이 좀 쉬워지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넷플릭스에서 그때 했던 그때 막 큰 이상한 막 되지도 않은 것이 산짐승 같은 거 나오는 거 그 봉춘호 감독 그 친구 했던 그 영화 옥자야인가 뭐 그거의 총괄 음악 그 감독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젊은 친구가.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영화 음악 감독 작업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쉬워지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불확실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불확실하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자구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시간 지나면 좀 편해질까요? 쉬워질까요? 이제 라는 질문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이분이 한 말과 동일해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되게 빨리 뭘 조사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30%의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70%가 확실하면 한다 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80%가 됐을 때 20%가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불확실성이. 또 10%가 불확실성이면 그게 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작아 보이는 불확실성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렸던 주제는 지금 뭐 조금 이야기가 좀 새기도 했는데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었고요. 그 기르는 방법 3단계 제가 알려드린 것들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니 특강 어땠나요? 또 좀 긴 시간 동안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즐겁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